각자 자기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멋진 친구들 안녕. 졸업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나가고 있는 타박사야. 지난 시간까지 끓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어쩌지 못할 만큼 지구는 뜨거워지고 말 거야.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캠페인이 탄생했고 전 세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이번 시간에는 끓고 있는 지구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 RE10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주도용 이니셔티브야. 2014년 발족한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지. 만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E100은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RE100은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움직임이니까. 하지만 자발적 참여 동료라는 본 취지와는 달리 RE100 참여 대기업들 중 일부 기업들은 타 기업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해. BMW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 SDI에게 재생에너지 100%를 활용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애플은 TSMC와 SK 하이닉스에게 참여 요구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지. 또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들이 RE100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 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되기도 하였어. RE100 만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납품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탄소세를 물어야 해. 이러한 상황에서 RE100의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무역 31%가 감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지.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이 무역 장벽이 되어 수출길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출을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그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 RE100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원은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지속가능한 수력,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이고, 원자력 에너지하고 천연가스 발전은 포함되지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다시피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이 높지 못해.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태양에너지나 풍력 발전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발전 단가가 높은 편이야.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2년 CDP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7%에 불과하다고 해.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풍력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의 에너지 균등화 비용은 일본을 제외한 타 국가들에 비해 많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참고로 에너지 균등화 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는 그냥 쉽게 발전 단가로 이해를 하면 돼. 따라서 해외보다 RE100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일본은 RE100에서 인정하는 지열 발전이 적합한 환경을 가졌음에도 비용 증가가 뚜렷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용 증가가 더욱 처참하지.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경우 RE100 이행 시 비용 증감이 50% 넘게, LG화학의 경우 70% 넘게 증가하게 돼. 이렇게 원전을 제외한 RE100 시행은 우리나라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 수출이 사실상 불가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막상 꾸역꾸역 RE100을 시행한다 해도 하기 전보다 탄소 배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주요국에 한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한번 봐보자. 수력과 지열 발전의 천혜 환경을 가진 아이슬란드의 발전 비중은 100%, 그 뒤로 덴마크가 78%로 따르고 있고, 스웨덴이 67%, 독일이 48%, 프랑스는 OECD 평균보다 낮은 24% 비중을 가지고 있네. RE100이 발족된 목표에 맞게 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효과가 있다면 탄소 배출량도 프랑스가 1등이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순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해야겠지.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탄소 배출량을 확인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높은 덴마크보다 스웨덴의 탄소 배출량이 더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프랑스보다 독일이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아이슬란드는 화산대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열과 수력으로 값싸고 많이 전기를 발전할 수 있다 치지만, 202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해보면 74%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덴마크에서는 킬로와트아워당 21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6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스웨덴은 킬로와트아워당 고작 28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25%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프랑스의 킬로와트아워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3g인데 비해 48%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독일의 킬로와트아워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380g이지. 프랑스의 5배가 넘는 배출량이야.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지. 그리고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각각 30.8%, 63.9%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없었던 화석 연료 사용분을 원자력 에너지가 채워주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설비를 늘렸지.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줄인 결과로 LNG 발전의 증가를 가져오고 말았어. 줄여야 되는 탄소 배출량을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지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화산대에 위치한 것도 아니라서 지리적 여건상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야. 그렇다고 화석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RE100 말고 CF100을 대안으로 제시했어. 원전 발전을 인정하는 CF100으로 전력을 싸게 확보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또한 탄소 중립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을 포함한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 넓게 이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어. 우리나라에서 원전 발전을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만 무작정 늘리려고 하다간 2021년처럼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는 꼴이 될 거야.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못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중요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오늘도 긴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그럼 안녕.